5시 17분 막 됐습니다. 세계불교는 지금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교방송 뉴미디어 팀의 유건준 팀장 함께 자리해 주셨는데요. 세계불교계의 다양한 소식 또 만나봐야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조금 새로운 소식 가지고 오셨는데요. 미국 미네소타 대학에서 네. 철학을 강의하시는 네. 홍창성 교수가 예. 미국 대학생들에게 강의했던 불교 철학 강의를 이제 출간을 했는데 예. 어떠한 내용인가요? 예, 홍창성 교수는 서울대에서 철학을 전공하고 미국 브라운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다음에 네. 미네소타 대학에서 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신 분인데요. 네. 2015년도 깨달음의 논쟁에서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논쟁에 참여해서 주목을 받았던 분입니다. 네, 논쟁이 한 번 있었죠. 예, 네. 그리고 불광미디어에서 이제 이번에 책이 한 권 나왔는데 미네소타 대학 불교철학 강의라는 책입니다. 네. 이분이 계시는 미네소타라는 지역이 미국의 바이블 벨트라고 해서 보수적이고 기독교적인 전통이 강한 그 지역이거든요. 네. 이곳에서 불교에 관해서 아무것도 접해보지 못한 미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불교 강의를 하면서 네. 본인이 강의하셨던 내용, 학생들과 토론했던 내용, 그다음에 학생들의 질문 이런 것들을 아주 현대적인 철학 언어로서 이렇게 표현한 책입니다. 네. 그래서 연재 당시에도 상당히 인터넷에서 좀 화제가 됐던 책이고요. 말하자면 험지인데 네네. 그곳에서 불교 철학을 강의하셨군요. 네네. 네. 그래서 기존의 한국 불교계에서 접하기 힘든 어떤 그 현대적인 언어로서 재정리된 어떤 불교 철학의 내용을 네. 담고 있어서 영어로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영어로 강의하셨고 한글로 책을 내셨고 네. 미국에서 다시 영어로 책을 내실 계획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 책을 지금 방송 함께 하고 계시는 분들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홍창성 교수의 강의하셨다는 이 책 좀 읽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지금 바로 휴대전화 샵 2842번 혹은 모바일 BBS 앱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몇 분 선정해서 책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일본 불교 소식 들어가 볼까요? 예. 오늘은 일본 불교 소식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일본의 한 여고생이 초등학교 때부터 불교 신문을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신문의 제목이 불여신문. 그러니까 불여신문. 여성이 만드는 불교신문. 뭐 이런 네. 제목이고요. 감각적인데요. 네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본의 한 스님이 사찰에서 활발한 그 미디어 포교를 하고 계시는데, 법문 경연대회도 열고, 또 유튜브에 채널을 개설을 해서 다양한 형태의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서 포교하는 그런 모습들, 이렇게 두 가지 소식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여고생이 이제 신문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네. 불여신문. 네.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요? 예. 이 화제의 주인공은 이이지마 카린이라는 여고생입니다. 네. 지금 고등학교 1학년생이고요. 16살입니다. 16세. 네. 아유, 예쁠 나이인데요. 예, 2003년생입니다. 아, 네.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를 따라서 절에 다니다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신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로 현재까지 44종, 그러니까 44호의 신문을 만들고 있고요. 1년에 평균 6번 정도 신문을 만들고 있으니까 상당히 많이 만든 거죠. 한번 처음에는 경험 삼아서 해본 취미 활동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틀을 가지고 일간지의 주목도 받으면서 네. 그렇게 신문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신문의 주요 내용은 주로 이제 불상이나 불교 미술, 사찰, 스님 얘기 이런 얘기들이 이제 주로 이제 취재를 하고 인터뷰하고 해서 이제 만드는 내용이고요. 신문사의 페이스북 계정도 갖고 있고 네. 트위터 계정도 있고요. 오. 팔로워도 페이스북이 1000명, 트위터가 약 1500명이 넘는 정도. 그래서 일본의 아사히 신문을 비롯한 여러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소녀입니다. 네. 아,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불교 여성 신문을 만들어 왔다는 사실이 우선 놀랍고요. 네. 이 카린 양이 어떤 계기로 이렇게 신문을 만들게 되었을까? 예. 궁금합니다. 예, 저도 좀 찾아봤는데 네. 불교에 흥미를 가지게 된 계기가 유치원 때 소풍을 일본의
그 고도시죠. 네, 나라. 그 나라라는 예. 도시에 이제 소풍을 갔는데 예. 학생들이 모이는 장소였던 나라역 앞에서 한 스님의 동상을 봤는데 그게 너무나 궁금했다고 합니다. 예. 이 스님이 왜 여기 서 있는지, 왜 그 동대사라고 하는 그 도다이지라는 그 절을 쳐다보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아버지를 졸라서 동대사를 가고 또 이 스님이 그 동대사의 대부를 조성했던 스님인데 행기 스님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네. 이 스님의 탄생지, 부도탑 이런 여러 곳을 그 직접 취재하면서 이를 모는 종이에 신문처럼 만든 게 첫 신문이었다고 합니다. 네. 예. 혹시 그럼 뭐 누가 옆에서 도와주거나 예. 뭐 이렇게 좀 서포트를 해주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예, 뭐 아마 처음에는 아버지가 조금 도와줬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은 완전히 뭐 그 취재, 사진 촬영, 기사 작성, 심지어는 일러스트나 만화까지 본인이 모두 다 직접 담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소녀의 공식 직함이 이 신문사의 주필입니다. 기자이자 편집장이자 그러네요. 주필까지 이제 겸하고 네. 있는 거죠. 네. 근데 처음에는 이제 모는 종이에 이렇게 기사의 단을 맞춰서 편집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컴퓨터로 편집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신문의 크기는 조금 작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신문 크기를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 큰 신문은 이제 대판이라고 하고 대판을 반 접은 걸 타블로이드 신문이라고 하는데 이 소녀가 만드는 신문은 A4 정도, 그러니까 주보나 회보 정도 사이즈의 네. 그런 신문입니다. 근데 뭐 정식 신문처럼 제호도 있고 이렇게 단도 나누어 있고 뭐 제목도 넣고 일러스트나 사진도 넣어서 상당히 다채롭게 구성한 것이 특징입니다. 네. 이거야말로 자기주도 학습인 셈인데 네. 아무리 작은 신문일지라도 초등학교 때부터 무려 40번 이상을 이렇게 신문을 만들어 왔다는 게 네. 기특하고 대견하고 그렇습니다. 예. 내용은 조금 살펴볼 수가 있을까요? 예, 내용은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뭐 불교 미술이라든지 사찰, 뭐 불상 이런 이야기들이 주로 다루어지고 있고요. 뭐 박물관의 전시회도 이제 종종 취재를 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네. 저도 신문을 좀 이렇게 44호의 신문을 PDF로 이렇게 내려받아서 이제 좀 그 읽어봤는데요. 예. 어렸을 때 만든 거니까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만들었던 건 조금 이제 그 귀엽고 아기자기하고 했는데 지금 고등학생이 된 지금 만드는 신문들은 상당한 수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프로들이 보지 못하는 어떤 이런 직관적인 모습 같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네. 불상을 보면서 일본의 유명한 불상 조각가 중에 쾌경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카이케이라고 하고 네. 부처님의 10대 제자상을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한 그 작품을 남긴 분입니다. 그분의 작품을 보고 묘사한 글인데 보살이 나라를 생각하며 옥으로 된 눈에 눈물을 글썽이는 듯하다. 보살이 문득 내 쪽을 내려다보는 순간이 느껴진다. 오래전부터 나를 보고 있는 듯하다. 전시실에 들어가면 내가 십제제자상에 눈을 빌려 석가열애를 투시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상당히 문학적이면서도 이런 직관적인 어떤 아름다움을 볼 줄 아는 눈이 네.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 게 상당히 고등학생이 쓴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섬세한 문장을 갖고 있는 걸로 그렇게 네. 읽었습니다. 디테일이 살아있어요. 네. 이 고교생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느낌을 잘 담아서 자신만의 미디어를 만들고 신문기사라고 하는 콘텐츠를 통해서 불교 미술 소재로 네. 이렇게 세상과 소통하는 모습에 좀 대견하고 정말 계속 이렇게 감탄이 나오게 되는데 네. 이 카린이라는 소녀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예. 이 소녀의 이야기를 저도 이제 찾아보면서 느껴지는 게요. 네. 일단은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로서의 어떤 그 신세대의 등장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여고생이 2003년도 출생인데 2000년대 이후의 세대들은 인터넷이나 영상, 이 미디어의 세례를 어느 세대보다 강하게 받은 세대들이거든요. 미디어를 활용하고 받아들이는 감각이 어느 세대보다도 뛰어나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그 1인 미디어를 자기주도적으로 만들면서 기존의 매스미디어가 가진 구조를 파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매스미디어는 프로이지만
1인 미디어는 순수한 아마추어거든요. 네. 근데 이 순수한 아마추어들이 오히려 일반 독자들에게 새로운 언어와 새로운 문장으로 더 큰 울림을 주고 있다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런 새로운 미디어 세대를 불교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네. 그리고 저희가 보통 이제 탈종교화나 불교 인구 감소를 얘기할 때 젊은 층의 불교 이탈을 많이 걱정을 하는데 새로운 미디어 세대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들을 불교가 어떻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이들을 품어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네. 잘 찾아보면 어딘가에 네. 제2, 제3의 카렌 양 같은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저도 가끔씩 그런 친구들 제보를 받고 하는데 네.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조만간. 예, 그런 분들도 좀 나중에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 네. 우리나라도 그런 그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활동들을 잘 네. 품어줄 수 있는 이런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도 일본의 그 미디어 포교 이야기죠? 네. 네. 이 스님 이야기인데요. 예. 일본 고베시의 수마사 스마데라라고 하는 절의 부주지를 맡고 있는 요닌 스님이라는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네. 이 스님은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스님의 수상록이라는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신세대 스님입니다. 스님의 예. 수상록. 네. 네. 유튜브 채널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젊은 스님들을 모아서 H1 그랑프리 법문 경연대회도 열었습니다. 아, 그래서- 흥미가 저절로 생깁니다. 예. H1 그랑프리 법문 경연대회. 예, 400명의 청중을 모아놓고 네. 종파를 초월한 다양한 종단의 스님 7분이 음악, 연극, 판토마임, 만담 이런 다양한 기법을 활용해서 불교를 알리는 설법을 경연하는 대회입니다. 아, 네. 새로운 형태의 법회로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새롭게 불교를 알릴 수 있다라는 어떤 이런 좋은 반응을 얻은 그런 모임이죠. 네. 네. 일반인들의 눈높이에서 소통하고자 하는 그 노력이 네. 굉장히 신선하면서도 이렇게 감동이 있습니다. 네. 좀 더 설명을 해 주시죠. 예. 그리고 이 요원인 스님의 활동 중에서 어쨌든 뭐 돋보이는 건 유튜브 채널인데요. 네. 2년 동안 100여 개의 영상을 제작해서 올렸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1년에 한 50여 개 정도로 올리신 건데 네. 조회수만 지금 총 60만 회 이상을 기록하고 있고요. 네. 영상의 내용은 불교 교리에 대한 차분한 설명, 네. 수행자로서 살아가면서 느끼는 일상에 대한 이야기, 사찰의 행사 이야기, 그다음에 뭐 사경 모임이라든지 법회와 관련된 콘텐츠, 그다음에 환경보호 활동에 대한 생각을 정리한 영상, 그리고 사회적 이슈나 갈등을 일으키는 어떤 여러 가지 상담에 대한 내용들, 뭐 이런 것들을 불교적인 그 입장에서 스님의 생각을 이제 전달하는 그런 법문으로 주로 채워져 있고요. 네. 어린이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수련회나 법회 이야기도 올려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송강사의 네. 학인 스님 두 분이 네.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 보조랑이라는 네. 예,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예. 이제 그 유튜브 채널을 위한 통한 불교 콘텐츠가 이제 점점 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반가운 마음인데요. 네. 이 일본의 요은인 스님이 이렇게 유튜브를 활용하게 된 계기는 어떤 것이라고 하던가요? 예, 스님이 지역신문과 인터뷰한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 네. 스님은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 4학년 때 출가를 했는데 어머니께서 출가를 격려해 줬다고 합니다. 네. 책도 선물해 주면서 출가를 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해라. 이렇게 해서 출가를 한 다음에 전법학원이라는 수행처에서 엄격한 수행을 했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이어주는 일, 그리고 어렵고 딱딱해 보이는 불교의 가르침을 친근하게 설명하는 일을 해보겠다는 이런 서원을 세우셨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지인의 협조를 얻어서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고요. 네. 유튜브 채널을 혼자서 이렇게 만드시는 건 아니고 사찰 주변의 중학생들과 협업을 하기도 하고 신도들과 함께 작업을 하기도 하고요. 지인들과 함께 촬영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스님께서 본인의 이야기만 하는 것은 절대로 안 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게 예.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 그리고 상담한 그 이야기들, 댓글에 나온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살을 하려고 생각하다가 스님의 영상을 보고 마음을 고쳐먹었다는 사람부터
병으로 거동이 힘들어서 사찰을 찾기가 힘들었는데 스님의 영상을 보면서 큰 용기를 얻었다는 사람 등 다양한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개최한 그 법문 경연대회도 엄숙하고 장엄한 법문뿐만 아니라 개그 콘서트처럼 가벼우면서도 울림을 주는 법회, 이런 어떤 실험적인 시도로서 이제 이런 행사를 운영을 하면서 네. 이 행사를 유튜브를 통해서 중계를 해서 또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불교 신문을 만든 카린 양도 그렇고 네. 불려신문 주필. 요원인 스님도 그렇고 불교를 테마로 해서 직접 미디어를 만들고 1인 미디어를 통해서 불교를 소통하면서 알리는 네. 그런 어떤 새로운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교가 점점 이런 과거의 이미지를 좀 벗고 좀 더 다이나믹하게 네. 우리 일반인들의 눈높이에서 소통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책 받으실 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홍창성 교수의 미네소타 주립대학 불교철학 강의인데요. 먼저 한 분은 휴대전화 뒷번호 9479 쓰시는 분, 네, 책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소 올려주시고요. 또 한 분은 4991번 쓰시는 분인데요. 책 선물 운전 중에 신청을 하셨군요. 책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샵 2842번으로 주소 올려서 보내주십시오. 바로 선물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불교는 지금 불교방송 뉴미디어 팀의 유건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